네, 안녕하세요.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.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21년 9월 공급금액 2억 원짜리 사무실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9월 1일 날 계약금을 입금해야겠죠.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신탁사 계좌를 열어주는데요. 이곳으로 10%를 입금해라 이렇게 되면 공급 금액이 2억이라면 2천만 원을 입금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부가세가 보통 계약금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2,1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그 호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. 이제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과 권한을 이제 부여받게 되면 시행사에서 9월 1일 이후 일주일 이내 홍보관으로 와서 계약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. 그러면 준비물은 대략 시행사마다 약간 달라요.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, 그 다음에 인감도장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 원본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. 근데 여기서 분양계약서 말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골프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우산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, 그 시행사에서 그런 선물을 준비 안 해줬다고 해서 섭섭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.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사업자 등록증입니다. 사업자 등록증은 분양 계약하기 전에 내가 법인 사업을 운영하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든 하면 그 사업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사업자가 없다, 분양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. 분양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7일이든 15일이든 시행사가 정해줍니다. 그날 안에 세무서를 방문하시던지 홈택스를 통해서 내가 분양 계약한 그 원본을 가지고 제출하면 사업자를 발급해줍니다.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고요. 지식산업센터를 들어가서 입주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 사업자 등록증 하는 부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.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양 계약을 했고 필요 서류 다 냈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어서 제출했다.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? 아까 2억짜리 샀을 때 2천만 원 계약금을 넣는다고 했는데요.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인데 부가세가 대략 1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결국은 2,100만 원을 입금했고 100만 원은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. 100% 환급을 해주니까 언제 환급을 받느냐? 9월 1일 날 계약을 하면 세금 계산서, 계약금 2,1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월 10일경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. 그 세금 계산서는 내가 신규로 만들었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업자 등록증 그쪽으로 세금 계산서를 시행사에서 발행을 해줍니다. 발급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환급 신고를 10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대략 11월 초 정도에 100만 원이 내 계좌로 환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. 그러면 한 2달, 넉넉 잡아서 한 2달 정도, 계약 이후에 2달 안에는 부가세 100만 원 가량을 환급을 받는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. 보통은 9월에서 3개월 후 11월 정도에 중도금 대출을 해라 라고 이제 안내가 옵니다. 중도금 은행은 보통 1군 은행으로 2~3개 정도가 선정이 되며 시행사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. 그러면 홍보관에 가서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 지정된 은행 지점마다 방문해서 중도금 대출 자설을 진행합니다. 분양 계약하고 3개월에 중도금을 실행을 해서 통과가 돼서 중도금이 실행이 되면요, 그 이후로는 할 것이 없습니다. 분양 계약하고 이 물건이 현장이 2년간 지어지잖아요. 2년간 지어지면 2년 동안 중도금이 4에서 5회 차로 은행에서 대납이 될 텐데, 그 중도금마다
부가세가 또 붙어 있습니다. 그 부가세를 환급을 신청을 해서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몰아서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 환급을 받은 돈은 내 돈은 아니잖아요. 결국에 2년 후에 잔금 시점에 가서는 다 되돌려야 되는 돈이긴 합니다. 어쨌든 귀찮으면 안 받으셔도 되고요. 따박따박 받아서 쓰고 싶으시면은 환급 방법에 따라서 받으시면 됩니다. 이 부분도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9월 1일 날 분양 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중도금 대출까지 마쳤다 하면 앞으로 2년간 할 일은 없으시고 잘 지어지는지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뭐 급한 돈이 생기셨다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 없어졌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까요? 아직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으면 전매로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. 매도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원금은 회수가 되고 시세가 올랐다면 그 시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오른 가격에 대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서 내야 됩니다. 어쨌든 손해는 안 보게 됩니다. 몇몇 현장들이 막 미분양이 나오고 지금은 미분양 현장이 없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 내 원금이 손해보는 경우도 간혹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서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준공되기 전까지 전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.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. 2년이 지났으면 건물도 다 올라갔고 이제 입주를 해야겠죠. 그러면 잔금 대출을 해야 됩니다. 내가 21년 9월에 10% 2천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돈은 마련해 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잔금 대출, 은행권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가지고 시행사한테 납부하고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. 보통 대출은 70에서 80%가 나오고 신용이 좋으시면 80%보다 약간 더 높게 대출이 나옵니다. 80%로 설명해 드리면 80%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10%가 부족하잖아요. 부족한 금액 10%를 내 돈을 더 넣고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.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. 입주를 해서 실사용을 하시던 아니면 인근 부동산에 내 호실을 내놓아서 임차인을 맞추게 됩니다. 실사용하게 되면 내가 대출한 80%든 90%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월세 대신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되고요.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에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에서 일부 대략 6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고 40만 원이 남는 그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요거는 예시니까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. 지금까지 21년 9월에서 23년 9월까지 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.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은 이후 영상에서 시리즈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편들도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